오늘은 본사 7, 8, 90을 하는 날입니다. 본사 7은 여기까지. 여산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하려니. 그 다음 본사 8. 백구야 날지 마라 네 벗인 줄 어찌 아느냐까지. 본사 9는 구태와 용면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본사 10은 청간적 만경대 몇 곳에 앉았더냐. 여기까지. 20번째 줄까지. 자, 바로 본사 7 한번 가봅시다. 이제 활용소에서 지나와서 마하연 묘길상이 다 지명 이름이야. 근데 이제 안문제라고 했으니까 어떤 땡땡제라고 하는 고개죠. 그 고개를 넘어서 외나무 썩은 다리를 건너서 불정대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불정대도 또 높은 봉우리라고 할 수가 있겠지. 거기 올라가서 본 게 무엇이냐면 불정대 12폭포야. 이 불정대 12폭포가 어떻게 생겼냐면 보통 폭포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엄청 높은 낭떠러지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폭포를 생각하는데 불정대 12폭포는 이렇게 생긴 폭포가 아니라 이렇게 단이 12개가 있는 거야. 음. 그래서 여기 막 요렇게 또 요렇게 또 요렇게 요렇게 떨어지는 요런 식의 12개의 계단이 있는 되게 그 폭포의 이 낙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이게 12개나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 굉장한 장관이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 12폭포입니다. 그 12폭포를 표현한 말을 한번 보자는 이야기야. 그래서 천심절벽을 반공에 세워두고 천길이나 되는 절벽을 반공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약간 허공, 살짝 공중에 뜬 허공에 세워두고 절벽을 허공에다가 세워놨대.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은하수 한 구비를 마디 촌자거든. 마디 베어내요. 이거는 꼭 그 황진이의 시조처럼 그 밤에 한 허리를 베어내요 같은 그런 느낌이지. 은하수를 마디마디 베어내어서 실같이 풀어 헤쳐져 있고 배같이 걸려 있다. 이 마디마디 베어내었다라는 말이 바로 요거예요. 마디. 이게 다 폭포의 한 마디마디가 어디서 왔다? 은하수를 베어온 것이다. 그래서 실같이 풀어 헤쳐서 배같이 여기에다가 다 걸어놨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실같이 풀어 헤쳐놨다라고 얘기한 것은 폭포를 가까이서 본 폭포의 근경, 가까울 근자의 경치 경자는 거죠. 그 다음에 배같이 걸려있다라는 것은 폭포의 원경을 얘기한다. 그래서 가까이서 봤을 때는 실 같고 조금 멀리서 바라보면 배같이 걸려있다. 굉장히 좋은 비유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조선시대의 사람이 했던 비유로 생각하기에는 정말 시적 역량이 대단하죠. 네. 자, 그래서 도경 12굽이 내 봄에는 여러 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경은 그 자연을 그림으로 그린 책. 자연 그림책. 여기 보면은 이런 게 다 도경인 거야. 이런 것들. 도경 그 12폭포니까 12굽이죠. 이 12폭포가 내가 직접 보니 더 여러 개인 것 같은데? 12개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장관 자체가 매우 훌륭하다라는 것을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 이 리덕션은 이태백을 얘기하는 것이다. 네. 내가 얘기했죠? 그 이태백 시인은 중국에서 정말 원탑 시인인데 이 사람이랑은 자기를 동급이라고 얘기해. 다행히도 공자까지는 안 갔지만 그 자신감이 이태백까지는 갔다. 그래서 그 이태백이 이제 있어서 이태백이 지금 살아 있어서 다시 의논하게 된다면 여산이 여기보다 낫단 말을 못할 것이다. 엄청난 거죠? 네. 드디어 직접적으로 표현했어. 여산보다 금강산이 더 나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강산이 여산보다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태백의 경험보다 내 경험이 더 낫다는 거야. 이태백보다 내가 더 좋은 경험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더 나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사 7은 불정대 12 폭포의 장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제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 거야. 이제 금강산을 떠나서 산중만 산속만 매번 보겠느냐 동해 바다 보러 가자.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사 8부터 어디로 넘어오냐면은 관동 8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좀 기분 좋게 남녀 완보하여 남은 쪽빛 남자고 여는 술의 가마를 얘기해요. 네. 그래서 남색 가마는 누가 탄다? 신선이 타는 가마. 이제는 거의 지가 신선이에요. 네. 이제 거의 신선과 일체화가 됐어. 그래서 어떤 도교적 흥취가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완보했다, 천천히 가고 있다,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신선 타는 가마 타고 막 휘리릭 뛰어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주변 구경하면서 절대 신선들은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걸어서 산영로에 올라가니 산영로라는 곳에 올라갔다. 영롱한 벽계. 벽계는 어떤 그 푸른 시냇물, 푸른 시냇물. 영롱한 푸른 시냇물. 그러니까 영롱은 어떤 청각적 심상이고요. 벽계는 시각적 심상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복합적인 심상이 지금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지. 소리가 맑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시냇물 그리고 수성제조 수성제조 조는 새 조자고 수심에 가득 찬 소리를 내고 있는 새라는 뜻이에요. 네. 아니다 잘못 말했다. 이 수심이 아니라 여기에 수는 숫자를 얘기할 때 수기 때문에 여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리, 여러 소리로 우는 새를 얘기한다. 네. 슬피 우는 새는 좀 나중에 나올 거야. 여기 소리는 그냥 여러 가지 아름다운 소리로 우는 새는 이별을 원망하는 듯하다. 누구와의 이별이냐? 정철과의 이별이에요. 그러니까 영롱벽계와 수성제조는 어디에 있는 애들이냐면은 금강산에 있는 애들인 거야. 금강산에 남겨진 영롱벽계와 수성제조는 정철이 금강산을 떠날 때 이별하기 때문에 그 이별을 원망하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감정이입이 되고 있지.
그래서 벽계와 제조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기능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은 여기에 있는 장면은 또 도교적 흥취라기보다는 이 유교적 위풍당당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인이 관찰사로서 얼마나 화려한 행렬을 데리고 가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정기는 관찰사의 깃발. 한두 개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개야. 깃발을 떨치니 오색 여러 가지 색깔이 넘노는 듯하고 고각을 섰더니 이 고각은 북고자에다가 나팔각자예요. 그래서 북과 나팔을 때리고 부니 해운 이 바다에 있는 안개 바다 안개가 다 거치는 듯하다. 그래서 관찰사 행렬 이 위풍당당함을 흥취 있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이 두 개는 이 위아래가 약간 대꾸인 것 같죠? 네, 이 두 개 대꾸법 잘 안 보이나? 얘랑 두 개가 서로 대꾸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명사는 지금도 쓰는 말인데 그 명사 동사할 때 그 명사가 아니고 아주 고운 모래. 그래서 고운 모래길에 익숙한 말. 이 말을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썼다고. 근데 이제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이제 언어 발달이 본토만큼 빠르지 않아서 조선시대의 언어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조선에, 제주도에 가면 선생님, 할머니, 할아버지 다 제주도 사람이거든? 우리 할머니 아직도 말을 몰이라고, 몰. 음. 그래서, 고운 모래길에 익숙한 말이 취한 신선. 또 나왔다, 신선. 지금부터 신선 이야기 엄청 많이 나와. 취한 신선을 비스듬하게 씻고,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화, 꽃 이름이죠. 해당화 핀 꽃밭을 의미한다. 해당화 핀 꽃밭으로 들어가니. 거기 들어가 보니까, 백구야, 날아가지 마라. 네 벗인 줄 어떻게 아느냐? 백구는 하얀 갈매기죠. 하얀 갈매기야, 날아가지 마라. 내 옆에 있어줘. 내가 너의 친구인 줄 어찌 알겠냐? 좀 더 해석해 줄까? 내가 너의 친구일 수도 있는 거잖아 라는 말이야. 내가 너의 친구일 수도 또 있잖아. 그러니까 놀라서 날아가지 말고 나랑 같이 있자. 그러니까 자연과 벗하고 있는 자연과 친구가 되어서 거의 물화일체에 가까워지고 있죠. 네. 자연과 벗해서 백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 수준으로 이야기가 가고 있다. 그래서 자연 친화 사상이죠. 신났다 아주. 신난 거야. 그래서 여기가 본사 8 금강산을 떠나 동해바다로 향하는 감회 생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좀 보면 여기 벽계수와 새가 이별을 원망한다. 그러니까 이별이 아쉽다라는 뜻이죠. 사실 누가 아쉬운 거야? 정철 본인이 아쉬운 거예요. 이거 본인이 아쉬운 거. 근데 본인의 아쉬움을 누구한테 이입시켰냐? 여기에 있는 새랑 여기에 있는 시냇물한테 이입시켰기 때문에 그걸 감정이입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금강산을 떠나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역시 동해바다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또 금방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본인을 취한 신선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백구한테 말까지 걸고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난구를 돌아 들어가서 총석정에 올라갔다. 이 총석정이라는 곳이 관동 8경 중에 제1경, 제1경이라는 말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공루 남은 기둥 다만 넷이 서 있구나. 배공루는 옥황상제가 거처했던 옥황상제의 궁전, 옥황상제의 궁전 남은 기둥이 다만 4개밖에 안 남았다. 만 서 있구나. 그 총석정이 어떤 곳이냐면은 주상절리예요. 네, 주상절리. 페이지 307페이지를 보면 이런 거 뭔지 알아? 주상절리? 이게 이제 그 화산 지형이야. 그 지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용암이 굳지 않은 채로 바다까지 막 흘러내려왔다가 바닷물을 만나면서 급격하게 식어버리면서 이런 육각형 모양의 기둥이 막 세워지는 이런 장면이 진짜 장관이 탄생한단 말이지. 주상절리로 유명한 곳은 당연히 제주도, 그리고 경주에도 주상절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총석정도 주상절리. 아주 장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 모습이 마치 기둥이잖아, 기둥. 그래서 그 기둥을 옥황상제의 궁전의 기둥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만 4개가 서 있구나. 그래서 그 넷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선봉이라고 한다. 사선봉. 당연히 넉사자의 신선선자겠죠. 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주상절리의 모습을 지금 감상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대꾸법인데 공슈의 성령이가 귀부로 다듬은가. 공슈는 아주 전설적인 대장장이, 레어 아이템을 만드는 전설적 대장장이의 실력인가 아니면 귀신의 도끼, 무슨 아이템 이름 같아요. 그죠? 귀신의 도끼로 다듬한가 다듬었는가 다듬었는가 라는 뜻이죠. 뭘 보고 얘기하는 거야? 위에 있는 총석정의 사선봉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야, 진짜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되어 있지? 공슈가 실력을 행사한 건가? 아니면 귀신의 도끼로 다듬은 건가?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구태여 거기에다가 뭐까지 만들어놨냐면은 육각형, 육각형의 면까지 만들어놨다는 거. 그 주상절리의 특징이 육각형인 거 알고 있죠? 이렇게 된 봉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자연이 만든 봉이 이렇게나 막 수십 개가 막 펼쳐져 있으니까 너무 장관이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육각형, 하나하나 이 육각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게 육각형인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자 한 것이냐. 이것도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말이야. 봐.
무엇을 형상화했느냐라는 이야기야. 근데 이 육과 육이라는 단어는 도교에서 중요해. 왜냐? 동, 서, 남, 북, 상, 하. 곧 천지 만물을 얘기해. 그래서 천지 만물의 조화가 다 담겨 있다라는 의미까지 넣어놨구나라는 말이야.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이 육을 뭐라고 부르면 육합이라고 부른다. 육갑이 아니고 육합.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본사 9입니다. 그래서 총석전에서 본 사선봉의 장관을 표현하고 있다. 오늘의 마지막 본사 10입니다. 자, 고성을 저만 두고 지금 방금까지 어디에 있었냐면은 강원도 고성에 있었던 거야. 그럼 다시 좀 볼까? 여러분, 고성은 여기예요. 여기가 고성이야. 그러니까 지금 딱 그려지는 거지. 고성은 현재도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고성에 통일 전망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강산 산 쪽을 내금강, 밖에 총석정이 있는 쪽을 해금강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내금강에서 해금강으로 나와서 고성으로 와서 이제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다.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계속 이제 지역명이 계속 나와. 그걸 한번 지켜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고성을 저만 두고 삼일포를 찾아가니. 그래서 고성을 저기 두고 삼일포는 아직 고성이야. 고성에 있는 삼일포를 찾아가니. 근데 이 삼일포의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 신라 시대의 화랑, 신라의 화랑도는 기본적으로 도교 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화랑들이 중요시했던 게 뭐냐면 무예, 뭐 이런 지식 이런 것도 중요했지만 여기에다가 더해서 자연을 벗삼아 노는 것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뭐야? 신선사상이잖아. 그래서 화랑은 보통 신선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 화랑은 신선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삼일포에 담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신라화랑 4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영랑이랑 해서 뭐 나머지 3명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신라화랑 영랑 플러스 3명이 저 북쪽으로 뭐 하러 갔냐면은 무술대회에 가던 길이었다. 근데 여러분, 신라화랑은 당연히 어디 살고 있었겠어? 경주에 살고 있었겠지. 그럼 여기 보세요. 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여기가 경주란 말이야. 경주 포항 쪽. 그러니까 여기서 무술대회 참석하려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얘네 하나하나에 있는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이봐, 큰일 났다. 놀고 싶어서. 그래서 이 화랑들은 개웃기는 게 뭐냐면 되게 무술대회 나가야 되면은 우리는 여기서 머무를 시간이 없어. 무술대회 가야 돼. 이럴 것 같은데 얘네 절대 안 그래. 왜? 도교사상, 이 자연을 벗삼아 노는 것이 화랑도의 기본 정신 중에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자꾸 얼른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중간에 놀다가 뒤처지는 거야. 자꾸.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유추해 보세요. 3일포라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치. 화랑 4명이 여기서 3일 동안 붙잡혀가지고 졸라 놀았다는 얘기야. 그만큼
자연 경관이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화랑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으로 올수록 시적 화자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더욱더 신선 이야기를 생각하게 돼요. 신선 생각, 신선 생각. 네. 사선 생각. 사선의 선생님 아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담겨있는 이야기들이 기본적으로 화랑의 이야기, 화랑은 도교 사상 신선이라고 불리는 이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적 화자, 이 정철이 더욱더 신선 사상으로 좀 더 도교 사상으로 좀 더 빠져드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단서는 완연하되 사선은 어디로 갔느냐? 자, 이때 이 단서가 뭐냐면 이 영랑무리가 남서부로 가다라는 글씨를 적어 놓은 거야. 붉은 글씨. 붉은 글씨는 아직도 완연하다. 완연하다는 말은 아직 또렷이 남아있다. 붉은 글씨는 아직도 완연한데 네 명의 신선은 화랑이겠죠. 어디로 갔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 자꾸 화랑의 뒤를 쫓아가고 싶어 하는 거야. 화랑, 신선, 신선의 뒤를 자꾸 쫓아가고 싶어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교적 책임에서 벗어나서 자꾸 도교 세계로 도망치고 싶어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될수록 내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여기 유교적 책무랑 도교적 욕망이 충돌하고 있는데 누가 자꾸 유리해지는 거야? 도교적 욕망이 자꾸 유리해지고 있는 지점이 이 부분이다. 도교적 욕망이 강해지고 있는 부분. 자, 그래서 여기 3일 친구들아, 사흘은 4일 아니다. 4일은 나흘이지. 3일 머문 후 또 머문 후에 어디 가서 또 머물렀을까? 머물렀단 말인가? 자꾸 그들의 흔적을 찾고 싶어 해요. 그들의 흔적을 찾고 쫓아가고 싶어 해요. 선유담, 신선 선자의 놀 유자예요. 신선이 놀았다는 곳, 놀았다는 호수, 연못 정도로 보면 되겠다. 그래서 신선이 놀았다는 연못인 영랑호. 이 오빠 영랑 누구야? 얘네 영랑. 이 영랑이 와서 놀았다고 해서 이름을 영랑으로 지어놓은 거야. 거기에 가 있는가? 너네 좀 만나러 가고 싶다. 신선들아, 나도 너희 만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꾸 이제 도교적 사상에 빠지면서 내가 관찰사로 여기 왔다는 사실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 자연 속에서 와. 여기는 그냥 돈 못 벌어도 좋으니, 부귀 영화가 없어도 좋으니, 뭔가 유교적인 입신양명이 없어도 좋으니 그냥 여기가 좋소이다. 이런 거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관정, 여기도 관동팔경의 하나다. 정자 이름이죠. 그래서 만경대 몇 곳에 가서 앉아서 놀았던가. 몇 곳에 가서 앉아서 놀았던가. 라고 얘기하면서 신선을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3일포에서 사선에 대해 생각함. 교과서에서는 추모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들의 죽음에 대해 추모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냥 생각했다라고 표현해도 상관은 없다. 여기까지